혹시 깻잎을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에 좋은 채소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깻잎이 이 조합과 함께 먹으면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 이후라면 지금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깻잎은 항암, 치매 예방, 뼈 건강에 좋은 정말 귀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은 깻잎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 3가지, 그리고 깻잎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궁합 좋은 음식 3가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꿀팁도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먼저 깻잎이 왜 식탁의 명약으로 불리는지부터 짚고 가야겠죠. 첫째, 깻잎에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 암세포만을 골라서 공격해 없애주는 항암 성분으로 실제 여러 논문과 연구에서 천연 항암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구운 고기 속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깻잎 속 피톨과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이런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데 매우 탁월합니다. 둘째,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외국 허브 같지만 이 성분은 실제로 뇌신경을 활성화시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 치매는 정말 두려운 질환인데요. 깻잎 하루 5장이면 기억력이 살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 깻잎의 칼슘 함량은 우유보다 2배, 시금치보다 7배나 높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줄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깻잎은 뼈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깻잎,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맛 없을 때 밥 위에 깻잎 장아찌 하나 올려 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깻잎 장아찌 100g에는 무려 18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요. 깻잎 장아찌 한 번 먹는 것만으로 하루치 나트륨을 거의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며 결국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파는 깻잎 장아찌에는 방부제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데요. 이 방부제가 체내에 들어오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나 천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깻잎 장아찌 섭취를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깻잎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직접 장아찌를 담가 드시되 저염으로 보존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은 흐르는 물에 대충 씻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농산물 검사 결과를 보면 깻잎은 상추, 시금치와 함께 잔류 농약 검출률 상위 품목입니다. 심한 경우 기준치의 100배를 초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농약이 체내에 축적되면 피부 알레르기, 신장 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이 이런 깻잎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깻잎은 반드시 물에 5분간 담가 두었다가 30초 이상 뒷면을 비벼가며 씻는 세척법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헹구는 걸로는 농약이 남습니다. 깻잎을 씻는 방법만 잘 지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깻잎을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체내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되고, 이는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칼륨 제한 식단이 필수인데요. 깻잎도 이 제한 대상 식품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깻잎과 함께 먹으면 보약처럼 작용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데 탁월하지만 구울 경우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때 깻잎과 함께 먹으면 깻잎 속 베타카로틴과 피톨이 해독 작용을 해줍니다. 단순한 고기쌈이 아니라 과학적인 식이궁합인 셈이죠. 단, 기름에 튀기거나 양념이 강한 고기보다는 삶거나 구운 수육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시니어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인데요. 깻잎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보충뿐 아니라 깻잎의 항암 항염 효과까지 더해져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두부 속 펩타이드 성분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깻잎의 피톨과 만나면 면역 기능이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두부와 깻잎을 활용한 반찬은 예로부터 몸보신 식단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수분이 많고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깻잎에는 가지에 부족한 비타민 A, C, 칼슘 등이 풍부해서 이 두 식재료를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이 잡히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특히 가지볶음에 깻잎을 넣어 먹거나 깻잎으로 싸서 구워 먹는 식단은 장 건강, 면역 강화, 시력 보호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좋은 식재료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5장에서 7장 정도가 적당하며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아찌보다는 생깻잎, 무침, 샐러드, 쌈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장기 보관을 원하신다면 직접 저염 장아찌를 담가 보관하고 이때도 방부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을 건강하게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기름과 함께 드세요. 들기름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과 깻잎은 최고의 항산화 조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깻잎 장아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함께 만들어갑니다.